7회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요즘에 학생들이 또는 시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뭘까요? 영어 하면 아마 쉐도잉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쉐도잉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게 효과가 아예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사실 뭐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구강 훈련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영어 공부가 있을까요? 단어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과학적인 효율성을 찾는 거죠. 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스탠포드의 신경생물학자 교수, 정교수인 로버트 사프스키라는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이게 수화입니다. 자, 수화. 자, 수화는 모든 종류의 아주 섬세하며 그리고 깊은 그런 어떤 특질들을 보여주는데요. 스포컨 랭귀지, 우리가 말하는 언어죠. 우리가 스포컨 랭귀지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스포컨 랭귀지가 아닌, 그쵸? 그 언어는 스포컨 랭귀지 분명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내에서 이용하죠. 아무래도 사인 랭귀지라는 것은 자체가 이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스포컨 랭귀지는 알다시피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분명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스포컨 랭귀지가 분명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하나의 예로서, 자,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사인 랭귀지를 배워요. 수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한 대략 바로 한 나이가 듣는 아이, 소리를 듣는 아이죠. 소리를 듣는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 그들의 자신의 스포컨 랭귀지로 바로 그쯤 되는 나이에 이 데프 베이비가, 청각장애가, 듣지 못하는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바로 수화로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영어를 배우려면 꼭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영어 강사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직관적이죠. 배 고프면 밥 먹어라, 뭐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배 아프면은 뭐뭐 해라, 이것처럼 너무나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런 직관들을 별로 믿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청각장애 아이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옹알이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인 랭귀지를 가지고 바로 사인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듣는 아이와 똑같이 그들도 옹알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러 가는데 옹알이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특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확실한 그럼 이렇다 할 그런 증거, 이렇다 할 룰은 없는데, 대략 한 9달 정도 돼. 9달이에요, 9달. 9년이 아닙니다. 9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확실한 이렇다 할 룰은 없는데, 그럼 대략 한 9달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 파편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었던 그러한 어떠한 것들의 파편들을 가지고, 파편들의 소리를, 그러한 소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이 9살의 나이, 대략 9살 나이쯤, 그쯤 됐을 때 어떤 파편들을,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스템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었겠죠. 어떠한 노출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도 그 파편들을 실제로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것을 대략 9살 정도에 여러분들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파편도 바로 9살쯤에 하는데요. 똑같이 이 아이들도 9달 됐을 때 대략 그 정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말하고 있는 함의가 뭘까요? 자, 우리 항상 어떤 걸 읽었으면 그게 연루되어 있는 어떤 함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영어를 할 때 쉐도잉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말하는 스포큰 랭귀지를 그대로 말함으로써 우리가 습득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직관적이죠. 물론 이제 구강 훈련이 되니까 발음이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언어라는 건 인지의 세계지. 인지의 세계입니다. 앵무새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말한다고 해도 그는 우리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있던 실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사인 랭귀지, 다시 말하면 눈으로만 보았는데도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봐도. 다시 말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또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뭘 가정해 보냐면 그렇다면 이 독해라는 게 있죠. 이것 또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독해를 통해서 그러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수화를 통해서, 수는 눈이죠. 눈을 통해서 영어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쉐도잉처럼 꼭 우리는 말하려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효과적이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증거,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실험했던 증거는 없어요. 말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구강 훈련은 돼요. 구강 훈련이란 말은 발음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발음은 당연히 자꾸 해봐야지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영어의 본질이 뭐죠? 본질은 발음이 아니에요. 이해죠, 이해. 그럼 이해와 발음은 상관없습니다. 예, 어떤 영어 강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발음을 못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 발음을 네가 입으로 못하면 들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들을 수 없다. 듣는다는 건 뭘까요? 입으로 소리가 나는 걸 그냥 소리 시스템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이해를 얘기한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무식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식한 강사들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해 봤을 땐 입으로 발음 못합니다. 누가 못하죠? 아까 보았던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은 입으로 발음할 수 없죠. 들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들을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어를 이해할 수 있고 언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읍시다. 어느 나라에서 외계인이 왔어요. 자, 외계인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영어로 할까요? 또는 한국어로 할까요? 아니요, 그건 텔레파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텔레파시로 아마도. 그럼 여러분 텔레파시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듣고 나서 여러분 텔레파시로 해야 되나요? 이분이 보낸 텔레파시가 뭔지 모르겠으나 바디랭귀지를 하죠. 그럼 바디랭귀지라면 여러분 바디랭귀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그게 언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의 어떠한 소리는 어떠한 전달 체계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게 그림 아니겠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죠. 느낌 정도 전달하죠. 그러면 수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글은 어떨까요? 그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므로 영어를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면 실전에서 도움될 수 있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 첫 번째, 미국에 가라. 그러면 실전에 적응할 기회가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학습 기회가 많겠죠? 학습의 말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습득할 기회가 많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역시 많이 읽고, 이게 눈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듣기는 귀죠, 귀. 여러분들은 청각에 장애는 없으니까
눈으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도 습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론적 배경이 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영어 학습들 보면 뭐 쉐도잉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영어 발음을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하면 그 발음을 들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도 있고, 여러분이 발음 못해도요 듣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지금 봤던 이것만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예,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듣고 나서 인지가 안 되는 것은 해석을 할 때 인지가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 영어할 수 없어요. 이걸 듣기로 하실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빠르게 다른 형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듣지 않아도 영어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